그냥 대충 이렇게 입력해주고 여기서 딸깍하면 짠!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자동화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수요 많은 것 중 하나는 역시 PPT 자동화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 많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모두가 이맘때쯤이면 PPT 지옥이 펼쳐지겠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대학생이라면 팀플 발표를 위한 PPT일 수도 있고, 만약 직장인이라면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 협력사 미팅 등에서 사용되는 PPT 제작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귀찮은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료조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PPT를 이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뭐 자료조사 같은 건 요새 AI가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예전만큼 막 귀찮고 그러진 않은데, 이걸 PPT로 제작하는 건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퀄리티가 너무 구려서 내가 만든 게 훨씬 낫겠다 쉽죠? 근데 또 보면 AI가 자료를 워낙 많이 가져와서 이 자료 정리하는 것도 되게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치만 이제는 그런 걸 직접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조사부터 PPT 그리고 발표 준비까지 한 방에 도와주는 툴이 이미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노트북 LM인데요. 이미 이 툴을 알고 있는 분도 참 많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정보 정리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거나 나를 소개할 일이 생길 때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순간들을 기회로 여기고 즐기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쉬워질 거거든요. 일단 노트북 LM이 뭔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은 우리가 쓰는 챗 GPT나 제미나이랑은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기존 AI들은 자기가 이미 학습한 정보 플러스 인터넷에서 가져온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주는데, 이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거짓 정보를 활용하여 잘못된 답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들 환갑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트북 LM은 렉이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기술은 AI가 거짓 정보를 말하지 못하도록 정확히 주어진 자료만 참조하여 답변하는 기술이에요. 따라서 절대 거짓 정보나 잘못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이 기술을 통해 신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실제 많은 국내와 해외 기업에서 이 노트북 LM을 실무에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참조한다는 건 다른 AI들과 다르게 우리가 직접 자료와 지식들을 하나씩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즉 이 자료들을 얼마나 신뢰성 있고 퀄리티 높은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툴의 결과물도 천차만별로 차이나는 거고요. 결국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별점인 겁니다. 이 자료만 잘 정리해서 넣으면 나머지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냥 딸깍 하나로 전부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노트북 LM을 쓰면서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분류하고 정제하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방법은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팁이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딱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필요할 때 까먹으실 테니까, 그런 순간에 좋아요한 영상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그땐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누르셔야 합니다. 좋아요 누르신 거 맞죠? 자, 일단 노트북 LM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나 인터넷 링크뿐만이 아니라 회의록 음성 파일이나 여러분의 손필기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런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겠죠. 그럴 때 저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딥리서치를 활용합니다. 먼저 노트북 LM에 들어와서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문서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쓰지 않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준 다음에 리서치를 딥리서치로 변경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제미나이가 알아서 관련 자료를 쫙 긁어옵니다. 되게 편하죠? 거의 50개의 사이트를 분석하고 그중 쓸만한 자료 35개 정도를 불러왔네요. 직접 하나씩 둘러볼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그냥 가져올게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실패한 링크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자료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찾아온 자료들이 다 좋은 자료들은 아니거든요. 가끔 오래된 정보도 섞여 있을 때가 있고 방금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프롬프트를 쓸 겁니다. 입력창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노트북 LM이 이 부분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다 하고 알려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고품질 인간 생성 데이터의 고갈 문제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린 이제 이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창에 똑같이 넣어주고
모드도 역시 딥리서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진행해 줄게요. 자, 또 잠깐 기다려주면 새로운 보고서가 또 완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소스 50개 정도를 더 가져왔죠.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좀 더 완벽한 자료 조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자료가 객관적인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자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발표할 때 반대 의견도 있지 않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면 이거 대답 못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좀 모자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다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줄게요. 역시 딥리서치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새롭게 자료를 더 추가로 가져오죠. 이런 방식으로 AI가 스스로 팩트체크와 논리 검증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만드는 게 발표 자료보단 보고서 쪽에 좀 더 가깝다면 이런 프롬프트를 추가로 더 쓸 수도 있어요. 이 프롬프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사이트나 대안적 시각에 관련돼서 분석하는 프롬프트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AI가 확진 편향에서 벗어나서 더욱 독창적인 인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소스 100개에서 200개 정도 채우는 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료를 직접 일일이 살펴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주로 국내보단 해외에서 글로벌한 자료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이해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자료를 살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 다 링크를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실제 링크를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살펴보기엔 솔직히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AI를 통해 이 수많은 자료를 중요한 순서대로 분류해 줄 거예요. 먼저 이 프롬프트를 써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자료가 표로 깔끔히 정리가 됩니다. 어떤 게 공식 데이터인지 어떤 게 누구의 의견인지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가끔 이런 식으로 지금이 26년인데 24년도 12월이면 1년 전이죠 거의. 이런 자료들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제 ABC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자료가 있어요. 이걸 클릭 해제해서 지워주거나 아까처럼 삭제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아래에 보면 이것도 좀 오래됐고 얘도 오래됐고 이것도 지워주는 게 좋겠죠. 쭉쭉쭉 이렇게 몇 개 더 삭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지우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자료가 19년이고 2차 분석된 자료도 똑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2차 분석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삭제하는 게 또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봤으면 이제 이 프롬프트를 넣어주세요. 이 프롬프트는 모든 자료들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만 선별하는 프롬프트예요. 그럼 선별 기준이 타당해야겠죠. 이 프롬프트의 선별 기준 같은 경우엔 우리가 정한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자료 그리고 이 주제와 관점을 가장 풍부하고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주는 거니까요. 이 프롬프트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면 어떤 자료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걸 왜 선택했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와 물리적 한계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 등등등 5가지 중요 핵심 관점들을 정리해줬어요. 그러면 우린 이 소스 제목을 확인하고 옆에서 그 소스를 찾은 다음에 소스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그 소스 제목 앞에다가 이렇게 느낌표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다른 자료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느낌표 넣어주시고요.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 5가지 관점을 메모에 저장하신 후에 소스로 변환해 주시면 노트북 LM이 어떤 게 중요한 자료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답변해 주니까요. 하나의 꿀팁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 앞에 느낌표를 달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소스들을 제목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느낌표가 달려있는 소스들은 가장 최상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소스들을 엄청 많이 가공하게 될 텐데 가공할 때 모든 소스들을 전부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핵심만 담은 소스들을 가지고 추가로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해주면 여러분이 이제 발표에 쓸 수 있는 또는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검증되고 균형 잡히고 핵심만 담긴 자료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걸 예쁘게 포장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AI한테 그냥 PPT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한번 해볼게요. 아무런 명령 없이 이렇게 PPT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어때요? 신기하긴 한데 솔직히 너무 AI 티가 나고 이걸 실제로 내 PPT에 쓰고 싶을 만큼 퀄리티가 좋진 않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취향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취향이란 건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 세련되게 해줘, 미니멀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AI가 헷갈려합니다. 근데 딱 이런 느낌이야 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AI가 그 즉시 바로 이해하게 돼요. 즉 이런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프롬프트
프롬프트 한 줄보다는 여러분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럼 그 레퍼런스를 어디서 찾냐? 이 디자인 가이드를 어디서 찾냐? 여기서 조금 특이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미드저니라는 툴이에요. 미드저니는 AI 이미지 생성 툴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만들러 가는 게 아닙니다. 미드저니 홈 화면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PPT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AI로 만든 PPT 스타일의 이미지들이 쭉 펼쳐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내가 원하는 느낌의 스타일을 골라서 클릭하면요,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프롬프트가 바로 보여요. 디자이너한테 이런 느낌으로 해줘 라고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AI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 발표자 슬라이스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 넣어서 생성을 눌러주세요. 비교를 위해서 소스 전체가 아닌 아까 선택한 11개의 소스만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굳이 꼭 하나의 PPT만 만들 필요가 없죠. 다시 미드저니로 돌아와서 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아봅니다. 요거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 프롬프트 다시 또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노트북 LM에 넘어온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또 만들어주고요. 한 2개만 더 만들어 볼까요? 다시 미드저니로 돌아와서 쭉쭉 내리다가 이번에는 요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PPT의 그 스타일만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PPT 4개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 아깝겠죠? 저는 보통 이럴 때 이 내용들을 학습합니다. 노트북 LM에서 마인드맵 생성을 눌러보세요. 내가 넣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체 내용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마인드맵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해주는 거죠. 사실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이 발표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외운 사람은 긴장하면 뇌가 멈추지만 이해한 사람은 긴장을 해도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구조를 먼저 파악해두면 여러분이 발표할 때 실수를 할 일도 훨씬 적어지게 되겠죠. 마인드맵을 살펴보면 일단 큰 틀에 대해서 5가지로 먼저 알려주고요. 그 틀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세부 내용을 더 설명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요걸 클릭하고 소형 언어 모델과 온디바이스 AI 이 개념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좀 기다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자세히 또 추가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AI 오디오를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는데요. AI 오디오 오버뷰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이 소스를 바탕으로 발표 대본을 작성해줘. 2026년 AI 시장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를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줘. 이렇게 생성하고 잠깐 기다리면요, 이렇게 PPT와 함께 AI 오디오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PPT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처음 딱 들어왔을 때부터 아까 PPT랑은 훨씬 다르죠. 훨씬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퀄리티라면 실제로 제 PPT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스타일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PPT도 있고, 확실히 일단 이미지를 아까보다 더 깔끔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것도 굉장히 느낌 있죠. 다만 인포그래픽이 좀 적어서 그건 좀 아쉽네요. 이건 반대로 인포그래픽이 되게 많이 사용된 PPT네요. 글보다는 이렇게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PPT라 이게 오히려 더 발표할 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PPT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직접 AI를 통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좀 보다가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9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조금만 더 심플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좀 기다려주면 이렇게 수정된 PPT가 나오는데 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줬고요. 여기에 보이는 9번 슬라이드도 디자인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줘서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PPT는 PDF나 파워포인트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만들어진 PPT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디테일을 여러분이 직접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걸 AI한테 의지해야 하니까요. 디자인은 조금 심플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직접 디테일을 수정하고 싶어, 내용을 직접 편집하고 싶어, 그런 PPT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미나이로 들어와서요, 여기 플러스에서 노트북 이름을 클릭하고 아까 우리가 만든 노트북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구에선 캔버스를 선택해주시고요, 채팅창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제미나이가 PPT를 또 만들어줍니다. 일단 보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글로 많이 채워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한 PPT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PPT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 있는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만약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
이러면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때 새 이미지 생성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콘텐츠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거 그대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까 만들었던 AI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6년 AI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의 핵심을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2026년 현재 AI는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미 전 산업을 뒤바꾸는 이른바 지능형 전환 단계에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에이전틱 AI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먼저 뭔가를 물어봐야만 AI가 수동적으로 대답을 해줬잖아요. 어때요? 이거 실제로 사람이 녹음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죠?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건 요약 브리핑인데요. 이거 굳이 요약 브리핑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표 대본을 노트북 LM으로 작성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오디오로 변환시키면 내가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테스트하는 용도로 써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알려드린 것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자료 수집부터 검증, PPT 제작, 내용 학습, 발표 연습까지 이 모든 과정을 반나절 안에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발표라는 건 얼만큼 많은 시간을 쏟았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쏟았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약한 그 시간들을 정말로 중요한 과정, 즉 발표 내용 이해와 발표 연습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AI를 단순히 뭔가 딸깍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제 여러분의 능력 향상을 빠르게 도와주는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활용 방식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짜로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방법이니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채널은 거의 없는데 아직까지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없겠죠? 오늘 영상에 나온 프롬프트 모음이나 관련 팁들은 제 사이트 깡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추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다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